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한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한글 2020 버전으로 2022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정기검정 풀이 실전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환경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탕화면에는 ITQ 수험장 더블클릭하세요. 더블클릭. 수험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라고 합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시험장에 그 수험표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신분증, 수험표, 볼펜 하나 들고 가셔야 됩니다. 8자리 숫자 수험표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보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 되어지고 문제지 나눠주는 시간. 과목이 섞여 시험 봐요. 아래 한글 시험 보신 분 손 드세요. 엑셀 시험 보신 분, 파워포인트, 네, 다 문제지 배포되어 간 다음에 감독쌤이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과정 생략하겠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아래 한글은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실 때 네오 버전과 2020 버전 중에 선택 응시하시는데 꼭 본인이 응시했던 버전을 실행켜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2020 버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한글 2022 실행이 되어지면 자, 새 문서를 선택합니다. 새 문서 선택. 자, 새 문서가 실행되어지면 정보박사가 설명드리는 풀이 방법은 버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축키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답안 저장하라. 저장 위치는 고정적으로 내 PC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1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저장 아이콘 선택합니다. 표준 도구 상자에는 저장 아이콘 클릭. 다른 후 저장 대화 상자 실행되면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1 복사했던 수험번호 붙여넣기 하시면 네, 오타 날 확률이 낮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펀 본인 성함 이렇게 해서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 클릭. 자, 답안이 저장되어졌으면 상단에 이렇게 저장된 답안 파일명이 확인되어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단축키 중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암기하셔야 될 단축키 몇 개 안 돼요. 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네, 기능키 중에 럭키7 F7번 기능키, 럭키7 F7번 기능키 눌러보세요. 누르면은 편집 용지 설정 내화 상자가 실행되는데 문제지에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 네, 체킹해야 될 사항 아래 한글은 편집 용지, 네,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 10 설정하라 이렇게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F7번 눌러서 실행되어지는 편집 용지 설정 대화 상자에 위쪽 20.0을 블록 정한 다음에 10으로 수정하시고 탭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AB 탭키. 네, 키보드 왼쪽 하단 컨트롤 시프트 캡슐락 네 번째 있는 탭키 누르면 커서가 머릿말로 이동되어졌어요. 10 탭키. 왼쪽 11 탭키. 제본 그냥 유지 0으로 오른쪽 11 탭키 꼬릿말 10 아래쪽 10. 네오 버전은 이 위쪽 아래쪽 뭐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 이 순서인데 약간 달라요. 2020은 네, 순서 어쨌든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 10 왼쪽 오른쪽 11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설정 버튼 누르면 커서의 위치가 여기 정도로 이동되어질 겁니다. 깜빡깜빡 위치가 조정이 되어졌죠. 자, 1페이지의 문제번호 1점과 2점 입력하라. 1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다음 2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자, 이 단축키를 추천드립니다.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 그리고 네, 엔터 키 요렇게 세 개의 키를 눌러서 페이지를 나누면 구역이 나누어지고 구역 나누기와 페이지 나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페이지에서 쪽번호를 사용을 했을 때 1페이지나 2페이지에는 쪽번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3페이지만 쪽번호가 매겨져요. 머릿글 설정도 마찬가지. 3페이지만 적용되어집니다. 엄지검지 가지고 Alt하고 Shift 눌러요. 엄지검지 가지고 Alt Shift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터키. 자, 2페이지로 넘어왔어요. 3점 입력하고 문제번호 엔터키 4번. 4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또 다시 한번 Alt Shift 엔터. Alt Shift 엔터키 눌러가지고 다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Alt Shift 엔터. 자, 3페이지로 넘어왔으면 이제 문제지를 보고 해당 내용을 입력할 텐데 1페이지 문제 구성. 네. 1.1번 스타일 기능 적용 50점 배점. 2번 표와 차트 작성 100점입니다. 네. 그리고 2페이지 내용으로서 3번 수직 편집기 이용한 수직 입력 40점. 4번 그리기 도구 이용한 문서 작성 110점. 그 다음에 네, 마지막 3페이지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200점 차지합니다. 배점도 놓고 내용 입력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자, 그래서 3페이지부터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머릿말 나중에 살려보도록 하겠고요. 제목부터 제목 위에 있는 덧말 또 나중에 편집하겠고, 제목 입력 메타버스 플랫폼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지 여러분들 그 아랫단에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그 주소, 네, 카페입니다. 정보박사 컴퓨터 자격증 카페 방문하셔가지고 회원가입 없이도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으시니까, 네, 문제지 다운받으셔서 종이 페이퍼로 인쇄 A4 용지로 네, 복원해 드렸기 때문에 A4 용지 프린터기로 인쇄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종이 페이퍼 A3 용지 문제지로 주어집니다. A4 용지 2장 합쳐진 거. 네, 큰 용지. 자, 내용 입력 제목부터 메타버스 플랫폼과 비즈니스 동향 입력하고 엔터키 2번. 자, 그 다음에 문단 네, 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코로나19의 이 절차적인 부분 자체를 익히시고 내용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네, 방법 플레이 하셔가지고 네, 따라서 하셔도 돼요. MS Teams 등의 원격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원격 회의 플랫폼 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 공간이 그림 사용 나중에 합니다. 필수였던 콘서트와 공연 등이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어느새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에 익숙해졌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중심에는 메타버스가 있다. 엔터. 들여쓰기 2번. 스페이스키 2번 누르세요. 스페이스키 2번 누르고요. 네, 한 문장 끝난 거예요. 메타버스의 인기에는 헛다운표 부캐의 유행도 한 몫이 있다. 최근 방송 미디어계에서는 부캐가 각주 사용 나중에 있는 컨텐츠 소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부가 캐릭터는 실제 본인이 아닌 다른 인격의 캐릭터를 생성하고 페르소나를 부여하여 해당 캐릭터에 본인을 투영시키는 개념이다. 문장이 2문장인데 한 문장 끝날 때만 엔터 누르고 그 이후는 그냥 쭉 입력합니다. 이러한 부캐 캐릭터의 개념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아바타도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부캐와 같은 개념이다. 사용자들 본인의 아바타를 생성하고 아이디를 부여하여 메타버스 세계관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활동한다. 사람들 이목이 메타버스에 쏠리게 되면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활동 그리고 메타버스 역할 자체에서 이게 오른쪽에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일부 잘라 먹었네요. 네, 여기 화면상이 좀 안 보여가지고 일부 내용이 부캐와 같은 개념이다. 사람들은 본인의 본인의 아바타를 생성하고 아이디를 부여하여 메타버스 세계관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활동한다. 사람들의 이목이 메타버스에 쏠리게 되면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활동 그리고 메타버스 역할 자체에서 오는 사업적 가치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엔터키 2번.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소제목.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는 컨트롤 F 10번 키 눌러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문자표 있죠. 이 문자표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문자표 대화상자가 실행되는데 아래 한글 문자표 내에 일반의 당구장 표시는 정각기호 1반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정각기호 1반에 찾아보면 당구장 표시 여기 있죠.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넣기 하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활용 방안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력하는 이 문단번호 기능의 결과치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요 6줄에 앞에 있는 가 A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요 부분을 문단번호 기능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만 6줄을 입력합니다. 내용만 6줄. 가 갈로 입력하지 않고 메타버스 관련 기술 유기적으로 연결 엔터. A 갈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트윈과 가상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 방안 물리적 이동수단 최소화해도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가능 다양한 유형의 사회환경 문제 극복에 기여 엔터키 2번. 자, 당구장 표시 요거가 똑같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게 수월하겠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표 사이에 가입금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단축키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표에 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칸수가 하나, 둘, 3칸으로 확인되어졌어요. 6줄 3칸. 자, 뭔가 새로 사회 완료한다. 컨트롤 N 조합. 뭔가 새로 사회 완료한다. 컨트롤 N 조합.
대상이 뭔데 마지막 네, 세 번째 키는 영어 머리글, 표, 테이블, 머리글, 헤드, 이미지, 아이 이런 식으로 컨트롤 N 좋아. 그래서 컨트롤 NT, 컨트롤 누르고 왼손은 컨트롤, 오른손은 NT 하면 표 만들기 떠요. 줄수가 아까 6줄이었고 칸수가 3칸으로 저희 확인됐어요. 글자처럼 지급 체크하시고 만들기 클릭. 자, 표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해당 이 간격의 경계선을 조절하고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면서 조절하셔도 되고 대표 기업 관련 사례 정리 병합되어져 있는 두 개의 셀 병합됐어요.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네 둘레 6칸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또 두 개 요 또 병합됐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이렇게 네. 그 다음 밑에 구독료는 두 개 열이 합쳐져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지정하고 셀 합치기 내용 출력 형태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콘텐츠 제작 및 엔터 판매 대표 기업 로블록스 제페토 미디어 중개 및 엔터키 마케팅 수수료 구독료 대표 기업 포트나이트 동물의 숲 닌텐도 너비가 좁으면 네 너비를 넓혀 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경계선 드래그. 자, 관련 사례 정리 네 내용 입력합니다. 유저가 자 문제지 네 정보학습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 네, 올려놓은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페이퍼 종이로 인쇄하신 다음에 네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장의 문제지 종이 페이퍼 종이로 주어져요. 디지털 광고 매출 가상 공간 글로벌 기업들의 입점 수수료 취하는 형식 포트나이트는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트래비스 스콧은 12회 공연 수입 제페토 내 주요 브랜드 입점 수수료 취하는 형식 팬 활동 라이프로그 서비스 AI 기반 가상통화 서비스 등 매월 구독료 이렇게 내용이 입력 있고요. 그 다음에 표 밑에 클릭 엔터키 한번 그 다음에 기관명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저는 메타버스 경영 지원단 일반적으로 3페이지가 일반 공문서 양식 한 페이지 작성하는 형태로 문제지가 주어지거든요. 자, 내용 입력 끝났어요. 그 다음에 편집하도록 할 텐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머릿말 넣기 저 위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뭔가 넣으려고 해요. 네, 컨트롤 N 접이라고 그랬잖아요. 컨트롤 N 네, 머리는 영어로 헤드 H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H 컨트롤 NH 이 방식을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오히려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훨씬 더 쉽다 시간 줄인다 많이 줄였다 이런 반응들을 하세요. 머릿말 양쪽 그냥 만들기 클릭 내용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머릿말의 내용은요. 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 메타버스 기반으로 돼 있어요. 메타버스 기반 내용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요. 네, 도둠으로 돼 있어요. 도둠 모든 글꼴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글꼴에서 도둠 네 그리고 크기 10 오른쪽 맞춤 눌러요. 네, 이렇게 머릿말 편집 끝났어요.
머릿말 꼬릿말 리본 메뉴에서 네. 자, 머릿말 꼬릿말 리본 메뉴에서 닫기 눌러가지고 빠져나와요.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요. 자, 제목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할게요.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제목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의 서체는 굴림, 오른쪽 방향키 크게 18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클릭해주고, 자, 그 다음에 책갈피와 덧말인데 요 순서 바꿀게요. 네, 책갈피는 블록 해제해야 되고 덧말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블록 지정한 상태이니까 덧말 넣기는 입력의 펼침 버튼 누르세요. 뭔가 넣을 텐데 입력의 요 펼침 버튼 누르세요. 목록에서요 찾아보면 덧말 넣기 찾아져요. 덧말 넣기 클릭. 자, 덧말 내용 문제지 참조해서 요 메타버스 연구소가 덧말 내용입니다. 네, 요대로 입력하세요. 덧말 입력란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메타버스 연구소 넣기 클릭. 커서 뒤에 깜빡이는데 앞에 클릭. 앞에 클릭 깜빡깜빡 하면 네, 책갈피는 단축키로 제가 설명드리는 조합 중에는 컨트롤 N 조합이 아닌 유일한 컨트롤 K 조합이에요. 책갈피는 컨트롤 K 북마크 B, 컨트롤 왼손 오른손으로 KB, 컨트롤 KB, 컨트롤 KB 해보세요. 컨트롤 KB. 그러면 이제 책갈피 네, 대화상자 뜰 거예요. 책갈피 이름에다가 문제 메타버스로 되어 있으니까 메타버스 하고 넣기. 자, 제대로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KB. 네,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다음 문단 편집에서 요구 조건 고정적으로 5가지. 첫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 반드시 요구되고요. 그림 2mm 삽입하고 자르기. 네, 그 다음에 뭐 크기 조정과 왼쪽 옆에 2mm. 그 다음에 각주 삽입 하나, 한자 갈록구름이 삽입하는 거 2개. 자, 문단 첫 글자 장식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자, 단축키가 없어요. 모양이니까 서식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세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 찾아져요. 클릭 문단 첫 글자 장식. 반드시 모양은 2줄로 두 번째 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문제 조건 궁서니까 원래 글꼴 적용해서 궁서로 선택을 바꾸면 되고, 면색은 고정적으로 노랑이에요. 네, 꼭 없으면서 네 번째 거 노랑 설정 끝났고 문단 첫 글자 장식. 자,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쭉 따라갔을 때 만나게 되어지는 게 각주 없고 그림 만나게 됩니다. MS Teams의 원격 여기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해야 돼요. 네, 뭔가 새로 삽입할 거예요. 컨트롤 N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대상이 뭔데? 네, 이미지예요. I. 그래서 컨트롤 NI. 뭔가 새로 삽입한다. 컨트롤 왼손으로 누르고 NI 누르면 그림 삽입 대화상자가 뚝딱 실행되어집니다. 자, 그림 네, 대상은 어디에다가 컨트롤 NI 이렇게 그림 넣기 대화상자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대상 그림 문제에서 네, 그림 4 요구하고 있어요. 그림 4 선택하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삽입되어집니다. 자, 남기는 그림의 종류는 악수하는 그림만 남기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에 이 자르기를 눌러가지고요. 네, 자르기를 눌러가지고 조절점이 보이면 왼쪽 상단 꼭지점을 아래쪽으로 끌되 상하 여백을 최소화시키세요. 여백이 거의 없게 그림만 딱 남게끔. 오른쪽 네, 조절점 이렇게 그림만 남게끔 아무데나 클릭. 그림 삽입됐고요. 그림 자르기 됐고요.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세요. 크기에 대한 조건 네, 문제에서 40에 40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네, 너비 40 높이 40이에요. 그래서 40에 40 40에 40 꼭 왼쪽 여백 2mm 요구되니까 여백 및 캡션 탭 눌러가지고 왼쪽 바깥 여백 2 설정하시고 설정. 마우스로 얘를 살짝 움직여요. 네, 움직여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 왼쪽에 줄바꿈에 글자가 원격 정도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안 맞춰지는 부분 자체는 원격. 여기 그 한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을 블록 잡아 보세요. 원격 글자를 블록 정한 다음에 한자 키 눌러보세요. 스페이스 키 왼쪽에 있는 한자 키 누르면 한자 변환 대화상자 네, 실행되어지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자 선택하고 갈록구름이 안에 한자 삽입하는 모양 종류 한글 갈록구름이 이거 말고 한글 갈록구름이 한자 세 번째 거 한글 갈록구름이 한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꾸기를 눌렀을 때 한자가 추가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모양 네, 공년 등이 됐고 코로나19가 됐네요. 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해당 이 그림에 의해서 새로 딴 내 영양은 8줄 영양을 받아야 돼요. 8줄. 둘, 넷, 여섯, 8줄. 네. 약간 내려와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쭉 따라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편집 조건으로 각주 만나게 돼요. 부캐하고 캣자하고 가짜 사이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주는 삽입을 단축키가 컨트롤 N. 네. 각주는 영어로 노트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N키 2번. 따닥. 컨트롤 키 누르고 커스를 캐와 가짜 사이에 위치하고 그리고 컨트롤 NN. 아래쪽에 네. 각주 삽입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면 문제지를 보고 네. 하단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래 게임에서 부캐라는 게 사용되던 용어로 심표 부가 캐릭터의 줄임말이다. 자, 각주 내용 입력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순번 모양 기억 동그라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모양만 요 각주 주석 탭에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있어요. 이 각주 미주 모양을 선택하세요. 각주 미주 모양. 그러면 주석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네. 번호 서식의 번호 모양의 종류를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기억년 디귿, 원문자 하고 설정 누르면 편집 끝. 아무데나 본문에 클릭.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요. 네. 하나 더 편집사항이 한자 네, 갈록구름이로 추가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대상을 찾아보면은 투영. 본인을 투영을 블록 정한 다음에 한자 키 또 누르세요. 네. 한자를 바꾸기 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한자. 네. 첫 번째 거 한글 갈록구름이 한자 바꾸기. 투영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게 다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인격의 부캐가 인기에는 부캐의 유용도 한목이 있다. 최근 미디어계에서는 부캐가 내용이 뭔가 빼먹었네요. 네, 인기가 빼먹었네요. 인기 있는 콘텐츠 소재로 자료를 게시하겠다. 부캐 캐릭터는 실제 본인이 아닌 다른 인격에 맞고 네 됐네요. 이제 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위에 있는 문단 편집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소제목 요 당구장 표시부터 활용 방안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 궁서에 18 요구하고 있어요. 네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8 입력하고 엔터키 흰 색깔 파랑 엄령은 블록 해제하고요. 글자만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메뉴에서 글자 모양이 있어요. 글자 모양을 선택하면 글자 모양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 글자 모양 대화상자에서 기본 탭의 아랫단에 이제 글자 색깔 문제에서 흰색 요구하고 있어요. 엄령 색깔 파랑 요구하고 있어요. 파랑 여기요. 파랑 선택 설정 노랑인데요. 블록 해제하면 파랑입니다. 6줄 블록 정해서 문단 번호 기능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줄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 가기 메뉴에서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선택하고 자 문단 번호의 종류 중에 일수준 기준으로 가 갈로 닫기 가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세요. 가 있네요. 이렇게 가 갈로 닫기 선택 쉽게 나왔네요. 사용자 정의 클릭. 왜냐하면 해당 이 시작 모양의 종류 바꾸는 거 없이 기본 모양 그대로라서 쉽게 나왔다는 거죠. 가 갈로 닫기 모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1수준에 대한 문단 기능에 대해서 20포인트 오른쪽 정렬만 요 번호 위치 섹션 여기서 너비를 20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정렬 오른쪽 정렬 가 갈로 닫기 됐죠? 그 다음에 2수준 선택하세요. 수준을 바꾸세요. 2수준으로 하고
모양 기본 모양 A 갈로 닫기니까 수정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번호 모양의 종류를 좀 바꾸는 형태로도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 자 30포인트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네, 됐네요. 이렇게 하고 설정, 최종적으로 설정 눌러서 적용시키면 1수준으로 우선 6줄 가나다라 마바 됐는데, 블럭 해제하기 전에 요건 놓치기 쉬운데 줄간격 꼭 180% 요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줄간격을 180으로 수정하시고 엔터키. 블럭 해제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블럭 지정한 다음에 수준을 네, AB로 이렇게 네, 바꿔줘야 돼요. 이 수준으로 블럭 지정 하신 다음에 위에 해당 그 서식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밑에서 네 번째 한 수준 감소라고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면 요렇게 네, AB로 바뀌어요. 다섯 여섯 번째 줄도 동일하게 블럭 지정 서식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한 수준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 대한 머리글 네, 소제목이죠. 소제목 표 소제목 글꼴 네, 궁서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블록 해제 글자만 블록 지정 기울임 요 기울임 누르고, 그 다음에 강조점은 군데군데니까 블록 해제하고 메타버스 네 글자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강조점은 확장 탭입니다. 확장 탭에서 여기 기타 섹션의 강조점 찾아지고요. 체크 선택해서 설정 적용하고, 모델 또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동일하게 글자 모양 강조점 체크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표 전체에 대해서 문제 그 유형 자체가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좌우가 꼭 선 없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위하고 아래쪽하고 첫 번째 머릿거리 아래쪽은 이중실선 요구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부터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표셀을 선택했을 때 단축키는 L키, 알파벳 L키만 기억하시면 돼요. 키보드에 L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네, L키 누르면 대화상자 셀 테두리 및 배경 대화상자 실행되고, 테두리의 종류 첫 번째 없음을 첫 번째 건 없음 선택하고 선택 영역의 왼쪽과 오른쪽 적용시키고 설정해요. 다시 한번 L키 이번에는 선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선택하고 선택 영역의 위쪽과 아래쪽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글꼴 표 전체 글꼴 이렇게 요구 조건 있어요. 굴림식 가운데 맞춤 할게요. 네, 글꼴의 자체는 굴림의 10의 가운데 맞춤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너비 여기 그 두 줄로 바뀐다든지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우선 머릿글 표의 머릿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하나를 이제 빼먹었는데, 네, 우선은 첫 번째 머릿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라데이션하고 네, 요 선 아래쪽 이중실선 할게요. 첫 번째 머릿글 블록 지정 L키 표셀 선택한 다음에 L키만 기억하면 돼요. 테두리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으로 하고 선택 영역의 아래쪽 적용시키고 설정 누르지 말고요. 배경 탭 선택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요구 조건이 꼭 고정이에요. 시작 흰색깔, 끝색깔 노랑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끝색깔 노랑. 그 다음 유형은요, 문제 봐야 돼요. 유형은 가로, 그 다음 대갈로꼬름이 수평되어 있는데 갈로꼬름이 가로, 대갈로꼬름이는 네오 버전 응시자들한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설정.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네, 이 표셀의 이 높이가 이게 여유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높이를 조절할 텐데, 우선은 요 편집 끝났으니까 이 경계선의 위치 문제 3조에서 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스 이만큼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블록 이렇게 높이 값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공식적으로 하세요. 컨트롤 하고요. 아래쪽 화살표 키를 한 2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아래쪽 화살표 키를 2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아래쪽 화살표 하나 둘 비슷한가요? 하나 정도 더 눌러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컨트롤하고 이 케이스는 경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 3번 눌러가지고 모양 요렇게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기감령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경영 지원단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의 서체는 도둠을 하세요. 도둠 크기 24로 하세요. 네, 그리고 진하게 눌러주고 장편 건너뛰고 오른쪽 정렬까지 한 다음에 글자 선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글자 모양 선택해서 장평은 기본 탭으로 가야 돼요. 기본 탭에 장평의 값을 100%를 95로 수정 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거 네, 페이지 번호 쪽 번호에 대한 설정 꼭 요구되거든요. 네, 여기 쪽 번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 넣으려고 해요. 컨트롤 N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네, 페이지 P입니다. 컨트롤 MP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MP 약간 선택하기 조금 힘든데 컨트롤 MP 이렇게 누르면 쪽번호 매기기 대화상자 실행되죠. 꼭 위치는 고정이에요. 오른쪽 하단 고정이에요. 삽입 위치 바꾸고 그 다음 번호 모양의 종류는 문제에서 5 동그라미니까 네, 번호 모양은 1, 2, 3, 4, 5 네, 동그라미 원문자 1, 2, 3 그리고 좌우에 줄표 없어요. 꼭 해제하는 걸로 요거 됩니다. 이렇게 요 모양을 유추할 수 있죠. 1동그라미 됐는데 시작 번호가 5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작 번호를 5로 하시면 돼요. 요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넣기 클릭 모양이 동그라미 5 제대로 됐네요. 자, 요렇게 해서 3페이지 네, 문서 작성 능력 평가 200점 배점 완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 배점 높은 거 4번부터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인데 해당 도형 네, 사각형 도형 중심적으로 예, 작성할 수 있거든요. 먼저 밑에 깔린 도형이 맨 먼저 삽입된 도형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삽입된 도형 125에 150으로 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는데 사각형 네, 편집 탭에 그리기 도구 문서 작성은 이 편집 탭의 도형에서 다 커버돼요. 편집 탭의 도형. 그래서 그리기 개체 세 번째 거 직사각형 살짝 삽입하세요. 해당 삽입된 직사각형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대화상자 실행되거든요. 여기에 기본 탭으로 가서 문제에서 크기 값이 125에 150으로 되어 있어요. 너비 값 125에 높이 값 150 문제 조건에 맞게끔 설정을 하고 자 보세요.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어요.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어요. 채우기 색깔 색 지정이 없어요. 위에 조건에서 보면 도형 면색 지시사항 없으면 색 없음 제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 문제지가 칼라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정도만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선에서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하고 채우기에서 면색의 종류를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선택하고 설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의 배치를 어디에다 할까? 네, 가이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요 눈금자 있죠? 눈금자에 3에 6.5 요 포인트에 요 꼭지점이 배치되게끔 3에 6.5 3에 6.5 무단하거든요. 3에 6.5 요게 시작하게끔 하면 무난합니다. 자, 밑에 깔리는 도형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메타버스의 제목 글상자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상자도 마찬가지 편집의 도형에서 다 커버돼요. 그리겠죠. 첫 번째 거 이게 가로 글상자거든요. 클릭한 다음에 눈대중으로 대충 삽입하세요. 내용 입력하고 편집할까요?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 핵심 3요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메타버스의 핵심 3요소. 자, 우선은 테두리를 이 글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조건에 보면 크기값 네, 기본 탭에서 첫 번째 게 너비예요. 100 그리고 높이가 15로 돼 있어요. 15로 하고 그 다음에 선탭에서 반원으로 합니다.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지정돼 있어요. 면색 빨강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정된 색깔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색깔 넣어야 돼요. 면 색깔 빨강으로 했고, 네, 그 다음에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설정. 자, 입력된 다른 데는 한번 클릭했다가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한 글자를 블록정합니다.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 굴림 24 흰 색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네, 굴림으로 하고 크기는 24로 하라. 그리고 글자 색깔, 글꼴 색깔 흰 색깔, 그리고 수평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맞춤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요 위치 배치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주면 돼요. 요렇게 했습니다. 네. 자, 위에 땅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밑에 깔려있는 노란색 요게 직사각형부터 먼저 사용하도록 할 텐데, 편집의 도형에 그냥 직사각형 직접 입력하지 말고 옆에 살짝 입력하세요. 옆에 살짝 삽입하세요. 살짝. 그리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해당 이 크기에 대한 조건을 먼저 맞춰줍니다. 50에 50 돼 있어요. 기본 탭에서 너비값 50에 높이값 50. 그리고 채우기 색깔 임의색으로, 네, 채우기 색깔 임의적으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해당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요거를 좌우로 배치해가지고 보면서 할까요? 네, 맞춰볼까요? 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네, 시작점 대충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네, 됐나요? 자, 요정도. 그 위에 지금 현재 ABC 주의에서 그림 삽입되어 있어요. 자, 그림 삽입 3페이지에 했잖아요. 뭔가 새로 삽입할 거예요. 네, 컨트롤 엔저라고 말씀드렸고, 그림은 이미지라 그랬죠. I.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I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I. 그림 넣기에, 네, ABC 주지 예산은 그림 1, 네, 로고 1, 로고 1, 픽처 내 로고 1 이렇게 돼 있어요. 로고 1. 마우스로 크기 제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네, 열게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다 직접 그리면 안 돼요. 여기다 직접 그리면 안 돼요. 옆에 한 요 정도 그리세요.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보니까 그림이 도형 밑에 깔리기 때문에 여기다 삽입하면 그림이 안 보여요. 점만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직접 여기다가 배치하지 말고 옆에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배치한 다음에 이 그림을 삽입하고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림에 대한 세부 조건으로 보면 그림의 크기는 40에 30 돼 있어요. 기본에서 40에 30. 그림 효과 꼭 회색조 돼 있는데, 요 기본 탭에서 그림이 도형보다 밑에 깔려 있어요. 얘를 위로 올려서 위에 보이게 해야 돼요. 위치 섹션에서 요 세 번째 짝대기가 밑에 있고 나비가 위에 올라온 이미지, 이 그래프거든요. 글라프를 선택을 기본 탭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 탭으로 가서 회색조, 꼭 회색조 요구합니다. 됐어요. 설정. 마우스로, 네,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꼭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이퍼링크 삽입하게끔 돼 있거든요. 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렌지 버튼, 바로갈 메뉴에서 밑에 단에 하이퍼링크, 여기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네, 하이퍼링크 2020 버전은 아래 한글 문서 탭 선택해야 돼요. 아래 한글 문서 탭을 선택하고, 책갈피, 네, 3페이지에 저희가 책갈피 삽입했던 게 메타버스였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선택하고 넣기. 이렇게 하면 하이퍼링크 설정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글맵시 삽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글맵시 단축키가 없어요. 글맵시 삽입도 입력에 여기 개체 글맵시 선택합니다. 입력에 개체에 글맵시 만들기 대상 세 가지 우선 설정합니다. 내용부터 메타버스로 내용 수정하고요. 네, 그리고 글맵시의 모양이 문제에서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어져 있는 모양으로 육각형, 네,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꼴 도둠으로 되어 있어요. 글꼴 서체 네,
이거 입력했을 때 2020버전은 선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저 위에 단부터 도둠, 기억, 니은, 디귿, 도둠 하고 설정 눌러요. 근데 이 글맵시가 여기 삽입되어졌어요. 요것도 마우스로 살짝 끌어보면 이렇게 도형 밑에 깔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림처럼 글라프로 해줘야 돼요. 해당 이 글맵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기본 탭에서 크기, 네, 문제 주어진 조건 크기상으로는 50에 30 요구하고 있어요. 네, 너비값 50에 30 탭키로 이동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파랑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기본 파랑이니까 상관없고 여기 이제 위치에서 그래프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프로 해주고 채우기 색깔은 기본 파랑이니까 두고 설정 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배치, 이렇게 배치. 네, 됐습니다. 조금 크기를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차 한 세트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추정하는, 네, 마무리입니다. 밑에 깔려있는 사각형, 네, 편집의 도형의 사각형 살짝 삽입, 더블 클릭, 아랫단의 크기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밑에 깔린 게 요 직사각형 그리기의 두 번째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 10에 15 기본 탭에서 너비 10에 높이 15로 해. 그리고 면색은 흰색을 제한 임의색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채우기 탭에서 면색깔 문제지는 흑백이라 그랬어요.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 해줬고요. 그 위에 포개지는 A 입력된 도형 마찬가지 직사각형입니다. 편집에 도형의 직사각형 살짝 삽입 더블 클릭. 어차피 개체 속성 대화상자에 수정할 테니까 요구 조건에 맞춰서 네, 너비 높이가 12에 12로 돼 있어요. 12에 12 맞춰주고 면색은 흰색이 기본값이니까 따로 설정 안 해도 되고 요렇게 하고 설정. 자, A 입력해보세요. A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한 가지 수정을 해줘야 돼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 Y 메뉴에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선택합니다.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선택. 그러면 커서 안에 깜빡이죠. 대문자 A. 입력한 이 글자 A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 궁서 20 수평 수직 가운데 글꼴의 서체 궁서 탭키 20 엔터. 그리고 수평 수직 가운데, 네, 여기에 수평 가운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요 위치, 네, 이렇게 네,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옆에 부분에 있는 메타버스 속 아바타라고 하는 부분은 글상자 이용하게끔 돼 있어요. 글상자. 요거는 크기 값이 없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얘를 삽입할 때 편집의 도형의 첫 번째 거 그리겠지. 가로 글상자. 눈대중으로 삽입할 때 맞게끔 합니다. 크기가 없기 때문에. 네, 눈대중으로 이렇게 가늠해가지고 글상 삽입했고 내용을 메타버스 속 아바타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적인 부분을 보면은 여기 크기는 없고 선 종류, 점선 또는 파선, 면색, 색 없음, 글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요 글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글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 그럼 개체 속성 대화상자가 실행되는데 기본 탭에 설정할 건 없고 선 탭에 가서 이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추천드릴게요. 파선. 그리고 면색 색 없음 채우기에서 색 채우기 없음 하시면 돼요. 색 채우기 없음. 여기 설정 끝났어요. 설정. 자, 그 다음에 다른데 한번 클릭했다가 안에 입력된 글자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글꼴 서체 굴림 탭키 18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수평수직 가운데. 네, 수평수직
수평 가운데 맞춰주면 수직은 기본값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 세트 완성했어요. 요 완성한 한 세트를 저희 복사 붙여넣기 할 텐데 문제 출력 형태에 요 세 번째로 먼저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할게요. 네,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글상자 테두리 먼저 선택하고 메타버스 속 아바타 그 다음에 Shift 키를 왼손으로 눌러줘요.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클릭하면 요 세 개가 한꺼번에 선택돼요. Shift 키 누른 채 클릭 이렇게 하면 세 개가 한꺼번에 선택됐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에 다시 도와줘요. 네, 컨트롤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밑으로 여기다 끌어요. 라인 자체가 보니까 요만큼. 자,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엄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놓아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위로 끌어가지고 위아래 중간단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배치. 내용 수정 B C. 그 다음 밑에 깔려있는 이 도형의 색깔은 서로 다르게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색깔로 채우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지 흑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밝고 정도만 구분되게끔. 네, 똑같은 색깔로 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어둡고 밝은 정도로만 네, 구분되게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용 수정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서 네, 목적에 맞춰 잘 세팅된 공간 마지막 오프라인 활동 대체 보편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4번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 100점 80점 완성을 했어요. 다음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소시간 대비 배점 감안해서 1페이지로 넘어가서는 문제지 내용을 먼저 네, 영타 두 줄, 한타 두 줄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타일 적용 추가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 영타 두 줄, 한타 두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문제지에 맞춰가지고 내용 입력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D 대문자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쉼표 소문자 더 demand for non-pace to pace services has increased 증가했다. 네, increased for 상담비 묶음 social distancing 상담비 묶음 has increased 점 Metaverse provides a platform for people to gather and work online. 점 엔터키 한 번만 있는 엔터키 한 번만 그 다음에 한타 네, 두 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호따옴표 사회적 거리두기 호따옴표 닫기를 위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다. 메타버스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해 주고 있다까지 내용 입력했어요. 자, 입력한 네 줄을 블록 잡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할 메뉴에서 스타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스타일 대화상자 실행되는데 꼭 새로 추가하는 걸 요구해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사각형의 플러스 있어요. 여기 새 스타일 추가해요. 사각형의 플러스 누른 다음에 스타일 이름 문제 조건에 맞게끔 메타버스 영어로 네 문제 조건에 맞게끔 메타버스 그리고 문단 모양은 문단 모양 버튼 눌러가지고 문단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면 두 가지 왼쪽 여백 15를 알아 여백 왼쪽 15 문단 아래 간격 10을 알아 네. 문단 아래 10 조건에 맞게 설정하고 설정 글자 모양은 글자 모양 버튼 눌러가지고 글자 모양 대화상자 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왼쪽 오른쪽 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정하세요. 그럼 한 번만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자간을 마이너스 5%로 알아 네. 마이너스 5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장평은 95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10 돼 있고 영문 굴림 이 한글 영문 글꼴 설정은 순서 바꿔도 상관은 없긴 해요. 자, 영문 굴림으로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언어 한글 도둠 펼치 버튼 한글 돔입니다. 음이 아니라 음막 할 때 자, 설정 끝났으면 설정 추가 버튼 눌러요. 추가 여기 추가됐죠? 얘를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정을 누르면 돼요. 결과치가 문제지와 같은지 비교 결과치가 문제지하고 줄바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지 비교 네 똑같죠? 잘 됐습니다. 네. 자 1번 스타일 지정 50점 몇 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표와 차트 작성인데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 왼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입력하고요. 네. 표 먼저 사입하도록 하겠는데 1페이지의 표는 줄수 칸수가 딱 고정이에요. 5줄 6칸 꼭 그렇게 나와요. 5줄 6칸 자, 표 삽입 어떻게 했어요? 네, 3페이지에 했죠. 네, 새로 뭔가 삽입할 거야. 컨트롤 N인데 표는 영어로 머리글 네, 테이블에 T 그래서 컨트롤 NT 컨트롤 NT 표 만들기 꼭 네, 5줄 6칸 이렇게 고정이에요. 1페이지의 표는 글자처럼 지급 체크되는지 확인하고 만들기 누른 다음에 자, 표의 내용 네, 입력해 줍니다. 구분 행단이 열단이 상관없어요. 내용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똑같이 2025년 2030년 여기 뭐 방향키 가지고 이동하시면 돼요. 2040년 합기 가상현실 열단이 행단이 상관없어요. 네, 증강현실 뭐 그대로 내용 입력하시면 돼요. 138 450 911 증강현실은 2019년이 33 똑같이만 입력하시면 돼요. 338 792 963 968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 혼합현실 과 확장현실 갑 14 23 228 78 498 360 866 870 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표 작성 및 내용 입력까지 끝났으면 표 전체 블록 잡으세요. 표 전체 블록 정한 다음에 요 조건을 보면은 표에 대한 마지막 조건은 선모양을 알아서 하라.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선모양은 외곽이 이중실선으로 돼 있어요. 꼭 외곽이. 자, 표셀 선택에서 단축키는 L키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L키 누르시고요.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 바깥쪽 해버리면 상하자고 한꺼번에 선택돼요. 바깥쪽 설정. 자, 그 다음에 위에 조건 네. 첫 번째 조건 표 전체 글꼴 표와 캡션은 도둠의 10포인트 글꼴 소체 음막할 때 10포인트 됐고 그 다음 정렬 문자 가운데 숫자 오른쪽 전체 가운데 맞춤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정 끝났고 블럭을 해제하고 선 모양 마무리할게요. 네, 요 첫 번째 줄 밑에 라인 이중실선이에요. 첫 번째 줄 블록 지형 L키, L키, 선 종류, 이중실선, 선택 영역의 아래쪽 설정. 첫 번째 열 블록 지정, 또 L키, 셀 테두리 배경 대상자 종류, 이중실선, 선택 영역의 오른쪽. 됐고요. 그 다음에 꼭 요 끝 라인 끝에 있는 셀 X 대각을 사전 처리하는 걸로 있어요. 끝에 셀 선택 L키, 셀 테두리 배경 대각 상자에서요. 네. 이번에는 대각 선택에서 왼쪽 상단, 우측 상단 두 개 대각선 클릭해서 X 모양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블록 잡아서 요 행 높이가 여유 공간 약간 두게끔, 네, 컨트롤하고 행 높이를 아래쪽 화살표 한 번만 한번 눌러보세요. 전체 블록 정한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 요구사항 충족 안 된 게 있는지 위에서 다시 한번 체킹해 보면 문자는 가운데인데 숫자는 오른쪽으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만 이 영역만 블록 정한 다음에 수평 영역 오른쪽으로 맞추세요. 네, 오른쪽 됐고, 그 다음에 면색깔, 네, 셀 배경 면색 노랑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행과 마지막 열만 빼고 요 범위를 꼭 노랑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출력 형태 확인해 보셔도 마찬가지. 네, L키, 표셀 선택했을 때는 단축키는 L키만 기억하면 돼요. L키. 이번에는 배경 탭으로 가서 면색을 노랑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계산하라 이렇게 여기 계산해야 되는데, 자, 합계를 구할 대상 범위와 합계를 구할 셀까지 요렇게 범위 지정합니다. 요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선택하시면 돼요.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선택 구해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캡션 기능 이용해 출력 형태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 요건데, 표 테두리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 클릭, 왼쪽 하단에 있는 표 1을 내용을 수정하세요. 메타버스 관련 기술 시장 규모 갈로 단위 콜론 10억 달러 갈로 닫기. 블록 정하세요. 내용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 네, 이 캡션의 글꼴도 첫 번째에서 도둠에 10포인트 돼 있어요. 글꼴 첫째 도둠에 10포인트 됐습니다. 수평 오른쪽 맞춤을 하세요. 수평 오른쪽 정렬하시고 요걸 위로 올려야 돼요. 출력 형태처럼 위로 올릴 때는 이 테두리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 표 테두리 더블 클릭, 여백 및 캡션 탭에서 위치를 예로 하세요. 위치를 위 설정 요렇게 하시면 완성되어졌습니다. 표 편집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차트 삽입할 텐데, 차트는 꼭 표에 노란색 범위 영역 가지고 차트 작성하는 걸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표에 노란색 범위 영역을 요렇게, 네,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요 범위 영역을 복사를 하세요. 요 범위 영역을 복사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얘를 복사하시고요. 요렇게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서를 요 한 칸 밑에다가 여기다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이 차트 입력 탭에 요 차트 있죠. 요 차트를 눌러가지고, 아니면은 이 영역을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영역을 블록 정한 다음에,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차트 있어요. 바로가기 메뉴 끝에 차트의 종류가요, 문제에서 차트의 종류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출력 형태를 조건을 살펴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네요.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의 묶은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이 첫 번째 거예요. 세로 막대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그게 고정적으로 묶은 세로 막대형 요구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복사했죠.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해가지고 작성할 텐데, 얘가 자동적으로 선택 영역이 입력이 됐다, 그죠? 네, 입력됐기 때문에, 네,
요대로 확인만 하시고 X 누르세요. 요대로 확인만 하시고 X. 그 다음에 밑으로 끌어요. 얘를 이렇게 살짝 밑으로 끌어요. 표에 한 칸 줄바꿈 한 칸 정도 간격 두시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조절점 있죠. 요 조절점을 표보다 약간 한 0.5cm 정도 작게 너비를 이렇게, 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기본 차트 작성됐고요. 이 차트 작성은 네오 버전하고 2016 버전하고 절차가 조금 틀려요. 파워포인트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뀌어가지고 파워포인트하고 거의 같습니다. 문제 조건에 맞게끔 편집하도록 할 텐데, 자, 제목에 대한, 네,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상대 있죠. 요거, 네,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순서상으로 이 차트 전체적으로요. 차트 전체적으로 제목 이외의 글꼴에 맞춰가지고 수정 먼저 할게요. 제목 이외의 글꼴은 굴림의 보통의 10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지 버튼 눌러가지고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해당 예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네. 마우스 오른지 버튼 눌러가지고 개체 속성을 선택했을 때 이쪽 부분에 수정할 게 없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하나하나 합시다. 해당 차트 제목부터 할게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요.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제목 편집할게요. 제목 편집해야 여기 제목 내용 입력하거든요. 순차로 할게요. 3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 보면 제목 내용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관련 기술 시장 규모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글꼴에 대한 조건이 굴림 진하게 12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요 글꼴의 서체를 굴림으로 하세요. 한글 글꼴 굴림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의 첫 번째 거, 그리고 크기를 12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12 입력하고 엔터 됐고, 그 다음에 속성 설정은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이렇게 개체 속성 내가 생자 실행되면 채우기, 여기 채우기 하양, 테두리는 검정으로 하시면 돼요. 테두리 검정, 선을 검정으로 하면 테두리 검정. 네, 됐습니다. 그림자는 요 효가 두 번째 거 요거 눌러가지고, 네, 그림자에 대한 조건은 대각선 오른쪽 아래 두 번째 거예요. 요게 대각선 오른쪽 아래예요. 요 설정이 밑에 대갈록 구름이는 이건 네오 버전에 대한 조건이에요. 이 설정이 이제 네오 버전하고 틀려요. 저희는 2016이니까 기본 문제지는 2016 기준으로, 네, 출제가 됩니다. 됐어요. 제목 설정 끝났어요. 그 다음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에 대해서는 굴림의 보통이 10포인트로 알아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근차근 해볼게요. 네, 여기 세로 값축에 마우스 오른지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글자 모양 편집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 보통 10포인트 요거가 되니까 글꼴 한글 글꼴을 굴림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크기 10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네, 글자 모양 편집에서 확인해 보니까 요게 제대로 안 됐다, 그죠? 네, 굴림 입력하고 그냥 엔터키 두 번 눌러보세요. 굴림을 입력하고 엔터키 하나 둘,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지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굴림 설정됐죠?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두 번 이렇게 하세요. 자, 가상현실도 마찬가지 선택 마우스 오른지 버튼 글자 모양 편집에서 요거도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두 번.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우선, 그리고 이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출력 형태하고 같게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출력 형태하고 같게 합니다. 네,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잠시만요. 네, 이걸 닫고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네, 확인을 해보면 요 가상현실까지 끝냈고, 여기 지금 현재 수평선이 없어요.
수평선이 없죠. 네, 수평선 없으니까 요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요 세로값 주둔검선을 딜리트 눌러가 삭제하세요. 딜리트 눌러 삭제했고, 자 왼쪽에 세로값 축에 지금 현재 그 축 제목, 네 세로값 축 제목이 있는데 없으니까 단계별로 할게요. 해당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차트 구성 추가에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를 선택합니다.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선택하면 축 제목 상자 사입되는데 요 축 제목 상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체 속성 창이 뜨는데 요 방향 자체를 270도 회전됐는데 요 방향을 바꿔요. 요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서 크기 및 속성 선택하고 글상자 글자 방향을 가로로 합니다. 가로로. 됐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부터 제목 편집 에서 내용 입력합니다. 갈로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10억 달러 갈로 닫기. 자 그 다음에 요 글꼴 크기를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2번 누르세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1번, 2번 이렇게. 네, 그래야지 얘 글자 글꼴이 굴림으로 바뀝니다. 됐고, 요게 세로값 축에 대한 눈금이 0, 500,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200단위니까 요거를 선택 네 하셔가지고 갑축 부분에 요 더블클릭, 네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갑축으로 바뀌거든요. 개체 속성의 갑축에서 단위주를 500으로 수정하세요. 500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문제지처럼 0, 500, 1000, 1500으로 0, 500, 1000, 1500 됐죠? 남아있는 거 하나 남았어요. 여기 네, 두 개 남았는데 요 범례 부분 우선 마무리할게요. 범례 부분은 네 마무리할게요. 범례를 더블클릭해서 해서 요 테두리를 해야 돼요. 테두리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테두리 설정은 요 첫 번째 그리기 속성에서 그냥 선만 검정으로 하시면 돼요. 선만 검정으로 하면 요렇게 네, 테두리 설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 마우스 오렌지부터 글자 모양 편집에서 글꼴 서체를 굴림 입력하고 엔터 2번 요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문제지가 2020 버전 문제지가 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2020 버전으로 차트 작성하시는 거는 혼돈이 좀 적어요. 근데 네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 모양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동스러워 하시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자, 요렇게 차트까지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수식 편집기 위한 수식 입력입니다. 자, 3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 1 갈로 닫기 갈로 1 갈로 닫기 한 칸 띄우고 수식 입력해야 돼요. 수식은 뭔가 입력은 컨트롤 N 조합인데 수학은 영어로 매스매틱스예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NM 누릅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M 하면 수식 편집기가 뚝딱 실행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1번의 이 수식 편집기 부분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점, 20점 돼 있거든요. 제대로 하면 20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채점되기 때문에 제일 뒤로 돌렸어요. T 대문자 이꼴 네, 입력하고 그 다음 틀을 먼저 사용하는데 분수 네, A분의 B의 제곱이다. 그죠? 요거는 분수 세 번째 거 분수 틀을 먼저 사입하고 B의 제곱 되어 있는데 B의 제곱은 요 첨자 부분에서 위첨자 선택합니다. 여기 버전 따라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얘를 먼저 틀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잘못 넣었네. 여기서 선택하고 제가 이제 뭐 네오 버전, 워드 2020 버전 같이 설명드리다 보니까 약간 기능이 혼돈되는 게 있는데, 자 내용 입력하고 B 입력하고 소문자 B 입력하고 그 다음에 첨자에서 위첨자 요렇게 해야 이 지수 부분에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 눌러요. 오른쪽 방향키 커서 크게 깜빡이면서 분수에서 빠져나왔구나. 플러스 2 파이
파이는 여기 그리스 소문자. 그리스 소문자에서 찾아보면 파이 찾아집니다. 그 다음에 루트, 근호. 그 다음에 안에 또 분수, 기본 틀. R 입력하고 첨자에서 윗첨자의 지수분의 3. 그 다음 대문자 GM. 이렇게 하면 1번 풀이 끝났어요. 네,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어요. 자, 넣기 누르면 돼요. 넣기 누르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 10번 누르세요. 스페이스 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천입니다. 갈로 2, 갈로 닫고 한 칸 띄우고, 또 컨트롤 NM. 수시 변환기 실행되어지면 네, A 입력 먼저 하고요. 소문자. 그 다음에 첨자에서 아래첨자 N. 아래첨자 상태니까 오른쪽 방향키 눌러요. 오른쪽 방향키 눌러요. 빠져나와요. 커서 보고 네, 분간됩니다. 마이너스 B 동일한 방법으로 첨자에 아래첨자 소문자 N 오른쪽 방향키 빠져나오고 이퀄 N 첨자에 윗첨자 제곱 오른쪽 방향키 분수 H 첨자에 윗첨자 2 분모 4 파이는 그리스 소문자의 파이 그리고 첨자의 윗첨자 2 오른쪽 방향키 대문자 K 소문자 M이 첨자의 윗첨자 2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네 넣기. 자, 이상으로 2022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ITQ 한글 2020 버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오 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오 버전으로 풀이한 영상들이 있어요. 네, 9월달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성적을 합격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